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과 후손을 위한 안전한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방사선 영향을 봤을 때는 방사선이 더 무섭다라는 이미지 아마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사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인이죠. 한국인이고 체중이 약 한 70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저의 수명은 대략 기대입니다. 제 기대가 80년 정도는 아마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아니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먹는 식사량이 2000kcal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초당 에너지 와트로 바꿔 놓으면 한 100W 정도, 아주 밝은 백열 전구보다는 조금 더 쓰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는 7500W,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태양광, 풍력 싹 다 해서 7500W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1kW, 1000W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매월 1톤씩의 CO2를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사가 방사능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베크렐과 밀리시버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들으실 때는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몸에는 탄소 14와 칼륨 40, 그리고 루비디움, 납, 폴로늄, 그리고 우라늄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7100베크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00개의 방사선이 매초 발생되고 있습니다. 칼륨이 4000 정도 되고요. 탄소가 25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루비디움이 한 500이고 나머지들은 그 미미한 양들이 있는데 7000베크렐, 그래서 다른 말로 7kBecquerel이라고 하죠. 이것은 사람 몸에 있는 방사능의 수준 정도다라는 척도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킬로그램으로 나누면 대략 우리 몸무게 1kg당 100베크렐. 살이 더 찌신 분은 좀 더 많을 거고요. 7000보다. 저보다 무게가 덜 나가시는 분들은 7000보다 작으실 겁니다. 그냥 비례해서 우리가 몸에 방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100베크렐 per 킬로그램의 어떤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있는 생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내 몸에 있는 자연 방사능과 비슷한 수준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킬로베크렐이다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총량 정도가 킬로베크렐이구나. 그리고 메가베크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강당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전체의 자연 방사능이 한 메가베크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탄소 그리고 칼륨 말고도 삼중수소가 또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저기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이 공기를 분해해서 나오는 산물인데요. 이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방사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작습니다. 얼마나 작으냐면은 탄소나 칼륨에서 나오는 것은 메가 일렉트론 볼트 단위입니다. 탄소는 0.1, 칼륨은 1.3 정도 되는데 삼중수소는 0.019, 굉장히 작죠. 그래서 작은 에너지를 내는 삼중수소인데 이것이 자연계에 존재합니다. 빗물 1리터를 받으시면 거기에 한 1베크렐 정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바닷물 1리터를 뜨시면 어디를 봐도 대략 한 0.1베크렐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저기 하늘 높은 데서 만들어져서 빗물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결국 바다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중수소 이야기가 나오면은 에너지는 칼륨이나 탄소보다 우리 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낮고 자연계에 아주 미량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어딜 가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 양이 베크렐 수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전소 사고로 나오는 세슘 같은 경우에 0.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칼륨에 비교할 때는 좀 더 약한 그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 몸에 있는 탄소, 칼륨으로부터 모두 피폭 당하는 양이 1년에 0.3mSv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방사능이 한 3mSv 정도 되는데 한 10분의 1 정도가 내 몸 안에 있는 칼륨 탄소로부터 피폭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행기 한 10,000마일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LA를 갔다 온다든지 뭐 유럽에 저기 어디를 갔다 온다든지 하시면은 대략 한 0.1mSv 정도 피폭을 받으시고요. 마일리지를 많이 모으셔서 밀리언 마일러가 됐다, 100만 마일을 모으셨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비행기 타는 것만으로 10mSv를 피폭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리시버트나 베크렐을 접하시면 내 몸이 킬로베크렐이라 그랬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밀리시버트 수준이지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2에서 3mSv가 자연 방사능 수준이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얼마부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100mSv 이하의 설량에 대해서는 암이 초과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100분의 1 수준인 1mSv, 이걸 일반인들이 연간 피폭을 받는 한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관찰되기, 비로소 조금이라도 관찰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의 100분의 1 지점, 거기를 일반인의 피폭 한도로 규정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있었던 원폭 피해자들로부터 관찰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가로축이 밀리시버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아까 자연 방사능이 2에서 3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이 인구 10만 명당 40년 동안 관찰해 봤을 때 고형암이 몇 명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피폭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피폭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 정도 수준의 암이 관찰됩니다. 그러면 1mSv 이하인 사람들은 요만큼, 그리고 100mSv 이하인 사람은 요만큼 해서 피폭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혹은 오히려 약간 낮은 그런 값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100을 넘어서 200, 300, 500 이렇게 올라갈수록 1000 이렇게 올라가면은 비례해서 증가하는 이런 영역이 보입니다. 그럼 100mSv 이하는 그럼 괜찮으니까 100mSv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100mSv가 아니라 100분의 1로 해서 규제를 하자 해서 1mSv를 한도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는 안전과 위험의 경계가 아니라, 위험의 경계는 그거의 100배 정도 멀리 있지만 일반인을, 그리고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이라도 혹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100분의 1 수준으로 하자. 그러나 작업자의 경우에는 한 5분의 1 수준, 20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일반인은 거기에 1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해서 1mSv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아니면 방사선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일단 우리 자연 방사능이 2에서 3mSv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험이 발생되는 것이 100mSv 수준이기 때문에 1mSv 정도 수준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괴담들이 떠돌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후쿠시마 원전 근처 아이들이 갑상선 암이 44% 발생했다. 그래서 2명 중에 거의 1명은 암이다.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면 암이 아니고요, 그냥 갑상선 이상입니다. 혹은 결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한 절반 정도 관찰이 되는데, 그럼 이게 후쿠시마 사고 때문인가? 그래서 다른 지역,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일본의 3 지역에 대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57%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가 관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갑상선에 조그마한 결절이 있는 경우에도 다 이상으로 기록이 되죠. 그러나 어떤 계기가 있지 않고는 병원에 가서 굳이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병원에 오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검사한 것을 보면 인구로 나눴을 때는 굉장히 낮게 되죠. 그러나 전수조사를 하면 높아지는데 후쿠시마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고 결과 44%라는 높은 숫자가 나왔고요. 다른 지역도 전수조사를 하면 뭐 같은 수준의 그 이상이 관찰된다. 이번에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월성원전 주변에 월성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미량이 바깥으로 환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얼마만큼이 나가고 얼마만큼의 피폭을 받는가? 최고 농도 주민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대략 한 28 베크렐 퍼 리터 정도 이렇게 소변 기준으로요. 28 베크렐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몸에 있는 자연 방사능이 한 7,000 베크렐 정도 되고 게다가 삼중수소는 칼륨이나 탄소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양의 에너지를 가진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28 베크렐 퍼 리터 정도가 관찰이 되는데 이것을 1년 내내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무리한 가정입니다만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0.0006mSv 비교를 위해서 강원도에 1년 사시면은 3.5mSv 정도의 비폭을 받으십니다. 자연적으로요. 부산에 거주를 하게 되시면은 2.3mSv 정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차이가 1.1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비교를 해봤을 때 0.0006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우리가 바나나에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 때문에 피폭되는 것을 굳이 계산을 하면 0.0001mSv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그 삼중수소로 인한 피폭량에 해당된다. 그리고 부산, 강원도 차이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굉장히 미미한 차이가 된다. 그래서 강원도에 뭐 하루 이틀 여행을 갔다 오는 정도의 그 영향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이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 월성원전으로부터 미미한 양이지만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mSv냐 아니면 1mSv냐 혹은 그것보다도 한참 안 되는 양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살아도 되느냐 거기에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산, 강원도 1mSv 차이 요 정도는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밀리시버트라는 피폭량이 나올 때 아까 비행기 1만 마일에 0.1 그것도 기억하시고 부산, 강원도 한 1 그리고 자연 방사능 2, 3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유용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4월 달에 있었던 방사능 비 4월 한 7일, 6일 이때였는데요. 제주도에서 관측된 빗물 속에서 최고 한 2.7 베크렐 퍼 리터 정도의 방사성 요두가 검출됐다. 그래서 밖으로 외출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외출은 자제하시고 더러 학교가 휴교를 한 경우도 있고요. 환경단체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방사능 오염비를 맞지 마십시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조심하세요라고 플래카드를 들고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척도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 몸에 7,100베크렐의 자연 방사능이 있습니다. 제 몸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에 따라서 대략 한 4,000에서 한 5,000 정도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그 중에 한 10%는 감마선이라고 해서 몸을 뚫고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에 초당 적어도 수십 개, 100개 정도까지는 피폭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당 100개라 그러면 그게 100베크렐입니다. 그러면 방사능비가 얼마냐? 제주에서 관측된 게 2.77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빗물 1리터를 다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2에서 3베크렐 정도가 최고로 관측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모여 있는 것과 빗물을 내가 그냥 혼자서 맞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내가 방사능을 더 많이 피폭을 당하는가,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안전한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